땅값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전국적으로 평균 9.4%로 크게 올랐습니다. 공시지가 현실화로 인해 세부담도 커지고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 인수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이번 인수전에 불참했습니다. 앞으로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될 경우 수도권 내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 차량은 서울 시내 운행이 중단됩니다. 유치원과 학교 등은 교육청에 수업 단축과 휴업 등을 건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그룹 김승현 회장의 집행유예 만료 시점이 약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5년 전 모든 계열사 대표이사에서 물러났던 김승현 회장의 경영 복귀 여부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개별 땅값의 신청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의 지역별 상승률이 발표됐습니다. 서울 등 고가 토지의 상승률이 큰 폭으로 뛰었는데요. 자세한 얘기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오수영 기자. 네, 오수영입니다. 네, 얼마나 올랐습니까? 전국 평균 9.42% 올랐습니다. 지난해 상승률인 6.02%보다 3.4%포인트 상승했는데요. 관심을 모았던 시세 반영률은 작년 대비 2.2%포인트 뛴 64.8%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3.87% 올라 지난 2007년 이후 12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어 광주, 부산이 10%를 각각 넘었고 제주도 9.7%를 기록하는 등 4개 시도의 상승률이 전국 평균치를 넘었습니다. 좀 더 세분화해서 보면 서울 강남구가 23% 넘게 올라서 최고 변동 지역을 차지했고 이어서 서울 중구와 영등포구, 부산 중구, 부산 진구 순입니다. 오늘 발표된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의 공시대상 토지 약 3,309만 필지 중 대표성이 있는 50만 필지로 개별 토지의 가격 산정이나 감정평가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땅입니다. 네, 고가 토지에 대한 시세 반영률이 큰 폭으로 올랐죠. 네,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땅값이 크게 올랐거나 그동안 상대적으로 시세와 격차가 컸던 토지를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높였다고 설명했는데요. 서울 등 대도시의 중심 상업지나 대형 건물 등 고가 토지를 중심으로 공시가격의 변동률이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지역은 전체의 0.4%에 해당되는데 평균 20% 넘는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나머지 99.6%인 일반 토지는 변동률이 7.29%를 기록해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따라서 대부분 지역의 보유세나 건강보험료 등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세부적인 표준지 공시지가 내용은 오늘 밤 자정부터 열람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국토교통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 배경과 향후 영향과 관련해서 얘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 모셨습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수치로만 들으면 사실 감이 잘 안 오는데 이게 체감상 어느 정도 오른 걸로 이해를 해야 할까요? 우리가 보통 이제 땅값 많이 올랐다고 했을 때도 5%, 6% 네. 정도 이제 공식 지가를 올린 그런 경우였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 9.42%를 거의 11년 만에 큰 폭이었었고요. 네. 아마도 이제 그동안에 올랐던 것들에 대한 현실화에 대한 현실화율 이런 것들을 많이 신경 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14%에 육박합니다. 네. 서울 중에서 강남구, 중구, 영등포구는 거의 20%가 넘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이제 중구 명동에 네. 가장 비싼 네이처 리퍼블릭이 있는 그 땅가격이라고 하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 공시지가가 거의 100%가 다시 와, 2배 가까이가 현실화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어서 글쎄요. 오늘 발표된 이 공시지가 현실화 방안들 굉장히 체감으로는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단독 주택이나 공동 주택 이런 주택 공시 가격보다 이제 토지 공시 가격이 더 그동안 이제 보수적으로 산정이 됐었다. 네. 이런 지적도 있어서요. 이유를 살펴봐야 될 것 그렇죠. 같은데요. 이제 이 땅이라는 게요. 네. 결국은 경제의 기반이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조세 정책의 기본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네. 얘기냐면 우리가 공장을 어디에 지으려고 해도 땅이 있어야 거기에 짓는 것이고요. 장사를 하려고 해도 땅이 있어야 거기에 건물을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기본이 되는 이 토지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현실화율을 굉장히 좀 낮게 했었고요. 조세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뭐 별도 합산 토지 뭐 이래가지고 가령 건물이 있거나 그 안에 뭐 공장이 있거나 할 경우에는 거의 종합부동산 보유세가 80억 이상 돼야 비로소 이 종부세가 매겨진 네. 이런 정도로 그 땅일 자체를 봐주는 게 아니라 땅 위에 지어지는 건물 이런 공장 때문에 이것이 경제 기반이 되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대한 기초를 때문에 이제 그동안에 좀 현실화가 아파트나 이런 주택에 비해서는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도 점차 현실화율을 높이겠다 이런 의지를 보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많은 고민했던 게 이제 이렇게 현실화를 하게 되고 세금을 많이 걷게 되면 이 땅을 가진 뭐 지주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임대료나 이런 것 때문에 전가를 하니까 세입자에게 네. 그걸 막기 위해서 뭐 그동안에 많이 안 올렸었는데 이걸 안 해도 지금 뭐 임대료를 계속 큰 폭으로 전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된다면 오히려 조세의 공정성, 조세 형평성을 더 초점을 맞추자라고 해서 예, 적극적인 공시지가 현실화에 나섰습니다. 네, 지금 뭐 말씀하셨듯이 서울이나 이제 부산 등 오름폭이 상당히 큰데 문제는 세 부담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죠. 아마 이제 당국에서도 이 점을 굉장히 많이 고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오늘 이제 보도자료와 함께 기자회견 좀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큰 폭으로 오른 이번에 현실화가 된 땅은 네. 전국적으로 0.4%. 그러니까 99.6%에 달하는 뭐 땅들은 네. 이번 공시지가 현실화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0.4% 정도만 세금과 공시지가 이 현실화에 큰 영향을 받는다. 또 이것 때문에 오히려 이 땅 뭐 주인들이 세입자에게 전가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높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막상 땅 주인 입장에서 현실화가 되고 네. 이것들에 대한 뭐 세금이 더 나오게 될 때 그 다음의 행동에 대해서는 좀 면밀히 이 검토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세 부담이 그게 뭐 작게 오르든 크게 오르든 일단 세입자들의 임대료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는 가능성을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이제 우리나라 상권에 많이 있었던 이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네. 하죠. 뭐 열심히 한 상인, 두 상인, 한 가게, 두 가게 몰려서 상권을 형성했더니 이제 자본이 들어와가지고 임대료를 극단적으로 높여서 그 상권을 임대료를 못 건드리고 떠나게 되면 상권도 죽고 해당 상인들도 몇 년 만에 이루는 상권 아니겠습니까? 이게 다 무너진 이런 현상의 시작이 임대료 상승, 임대료 급등인데요. 지금 이제 공시지가 현실화는 앞서 말한 뭐 단독주택, 앞서 또 나오게 될 아파트 공시가격 현실화랑 좀 다른 차원이 바로 그 세입자에 대한 세 부담 전가에 대한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당국도 환산보증금 얘기를 하면서 네. 면밀히 이제 준비는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좀 보고 있어야 돼요. 네, 지금 환산 보증금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도 조금 뭐 문제가 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 일단은 환산보증금 관련해서 이번에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네. 개정이 돼서 그동안에 많이 보호를 할 수가 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니까 당국은 미리 법을 만들어 놓고 네. 이제 여기에 대해서 공시지가를 현실화했다라는 건데요. 이 환산보증금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보증금이 있죠. 그다음에 우리가 다달이 상인들이 월세를 내잖아요. 월세 곱하기 100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뭐 서울이라든가 이런 규제 지역 뭐 중요 핵심 상권에서는 6억이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6억 이하 될 경우에는 1년에 임대료를 5%못 올리고 이런 보증금 같은 것도 우선 변제를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서울에 지금 웬만한 환산 보증금은 다 6억이 넘습니다. 가령 뭐 전세 보증금 3억에다가 뭐 달달이 400만 원 낸다. 이러면은 그냥 뭐 6억이 다 넘잖아요. 네. 그래서 현실화를 얘기했었고 이번에 상한선을 9억으로 올렸기 때문에 당국 입장에서는 환산 보증금 9억 상한으로 인해서 이제는 올려봤자 이제 연 5%로 제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적극 활용한다면 이번에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 전가도 막을 수가 있다. 이런 입장을 전했는데 저는 뭐 이와 함께 권리금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좀 신경 쓸 그럴 대목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도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는 이 대안 마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그렇죠. 들어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거의 10년 넘게 얘기를 했는데 네. 우리가 막 논의도 하고 국회에서도 좀 토론회도 많이 했는데 네. 이게 이제 큰 틀에서 자유 경제 자유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땅을 갖고 있고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제 올린다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막을 거냐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상가 임대차 보호법도 계속 개정되고 개정됐는데 지금 보면은요 유럽이라든가 아니면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 상권, 상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상인들에게 주도권을 많이 좀 넘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최 5년, 6년 된 가게도 없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 100년 이상 된 50년 이상, 30년 이상 된 가게가 많고요. 유럽은 100년간 장사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상가 임대차 보호법 겨우 한 발 나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당국과 특히 국회에서 신경 써야 될 부분은 많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11년 만에 가장 높게 뛰어오른 표준지 공시지가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철진 평론가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지난해 상가 임대 수익률이 매매가 상승과 자영업, 경기 불황 등의 영향으로 전년보다 크게 하락했습니다.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상가 연 수익률은 중대형 4.19%, 소규모 3.73%로 전년보다 각각 0.16%포인트, 0.18%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은 중대형 상가 수익률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낮고 소규모는 하위 세 번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우리 경제에 대한 경기 둔화 진단을 넉 달째 이어갔습니다. 내수 부진이 여전한 상황에서 믿었던 수출까지 부진한 점이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봅니다. 장가희 기자. 네, 장가희입니다. 네, KDI가 경기 둔화 진단을 또다시 내놨다고요? 네, KDI는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해 생산과 수요 측면에서 경기 둔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기 둔화가 언급된 건 지난해 11월 이후 넉 달째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심리지수는 한 달 전보다 조금 나아졌지만 여전히 기준치인 100을 밑돌고 있고요. 투자 부진도 여전합니다. 지난해 12월 설비 투자는 기계류 부진 심화로 하락폭이 확대됐고 주거 건축 감소세로 건설 수주가 7% 줄었습니다. KDI가 지난달 처음으로 우려를 나타냈던 수출 역시 23.3%나 줄어든 반도체를 비롯해 석유류 부진과 세계 경제 둔화 등의 영향으로 감소폭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아울러 제조업 부진에 서비스업까지 고용 증가 폭이 줄어들면서 고용 부진도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반도체 부진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제조업 상황이 심각한 것 같아요. 네, 통계청이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외국에서 수입해 국내에 공급한 제조업 제품의 가액인 제조업 국내 공급 지수를 발표했는데요. 지난해 이 지수는 105로 1년 전보다 0.1% 감소했습니다. 제조업 국내 공급이 줄어든 것은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0년 이후 처음입니다. 국산은 금속 가공과 기계 장비가 줄어 1% 감소했고 수입은 식료품, 전자제품이 늘어 2.6% 증가했습니다. 그래도 4분기만 놓고 봤을 땐 국산과 수입이 모두 늘면서 1년 전보다 3.5% 증가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장가입니다. 정부가 관리해왔던 대우조선해양을 현대중공업이 인수합니다. 산업은행은 다음 달 초 현대중공업과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한진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삼성중공업이 인수 의사를 포기했다고요. 이렇게 되면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사실상 확정했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네, 대우조선해양의 최대 주주인 산업은행은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의 인수 후보자로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중공업이 산은의 대우조선 인수 제안에 대해 참여 의사가 없다고 공식 통보한 데 따른 것인데요. 산은은 대우조선해양의 인수 후보자로 확정된 현대중공업과 본계약 체결을 위한 이사회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김 기자, 그러면 앞으로 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네, 산업은행은 다음 달 초 이사회에서 승인 절차를 거쳐 현대중공업과 본계약을 체결하고 확인 실사 등 제반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후 현대중공업이 물적 분할로 세우는 조선통합법인에 대우조선 주식을 현물 출자하고 조선통합법인이 대우조선의 유상증자로 자금을 수혈하면 거래가 끝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현대중공업과 산업은행이 각각 지분을 쥐고 동업하는 형태가 되는 셈인데요. 다만 노조의 반발과 미국과 유럽의 독점 심사가 남은 과제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SBS CNBC 김한진입니다.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렸다가 제때 갚지 못하면서 연체이자가 붙는데요. 종전에는 막대한 연체이자가 붙어서 이에 따른 불만이 많았습니다. 당국이 연체이자율을 연 3%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지현 기자. 네, 정주환입니다. 네, 6월부터 대부업체들의 주먹구구식 연체이자 산정이 제한된다고요? 네, 금융위원회는 대부업법 개정안의 세부 사항을 시행령으로 오늘 입법 예고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부업법 개정안을 구체화한 겁니다.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대부업체의 약정 이자율과 연체 이자율의 차이를 최고 연 3%로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3%의 연체 이자율은 지난해 4월 도입된 은행 제2금융권 규제와 같은 수준으로 이번 규제는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사를 거쳐 오는 6월 25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네, 한마디로 돈을 제때 못 갚는 것에 대해서 연체 이자율을 3% 적용을 하는 건데 이런 규제가 생기게 된 배경은 뭔가요? 최근 대부업계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의 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경우가 늘고 이에 따라 연체가 발생하면서 과도하게 이자를 물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체이자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대부대출 자택 중 담보대출 비중은 2016년 말 16.5%에서 2017년 말 23.6%로 크게 증가했고 지난해 중순엔 27%까지 차지했습니다. 대부업계 담보대출의 금리는 평균 15% 수준으로 법정 최고 금리인 24%까지 연체이자를 물릴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규제가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정주환입니다. 김승현 하나그룹 회장의 집행유예가 약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자연스럽게 김 회장의 경영 복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네, 김승현 하나그룹 회장 집행유예가 곧 만료가 되죠. 네, 김승현 한화그룹 회장의 집행유예가 오는 18일로 만료될 예정입니다. 김승현 회장은 5년 전인 2014년 부실 계열사를 부당 지원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서울고법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고 서울고검이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집행유예가 확정됐던 2014년 2월 18일 당시 김 회장은 주 한화를 비롯한 모든 계열사의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 바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김승현 회장이 경영 일선에 복귀를 하는 건가요? 아직은 불투명합니다. 한화 측은 김 회장의 경영 복귀에 대해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난달 15일 청와대 초청 기업인과의 대화에 참석했고 2017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문 당시 경제사절단으로 참여하는 등 그룹 총수로서의 활동을 해온 만큼 경영 일선 복귀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최근 변화무쌍한 기업 환경에서 수십 년간 다져온 김 회장의 글로벌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에 따라 현재 김 회장이 복귀할 수 있는 계열사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특정경제가중처벌법에 의해 금융회사 및 유죄 판결된 범죄 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에는 집행유예 기간 만료일로부터 2년간 취업이 제한되게 됩니다. 따라서 금융계열사 등이 아닌 계열사를 통해 김 회장이 복귀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해 중동 주요 인사들과 IT 분야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재계와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현지 시각으로 어제 셰이크 모하메드 빈 자예드 알나얀 왕세제를 만나 5G 통신과 IT 사업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KT 4분기 영업이익이 전분기보다 무려 70% 넘게 떨어졌습니다. 통신 3사 모두 4분기에 실적이 급락했는데요. 5G 상용화 효과가 나올 때까지 실적 반등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현우 기자. 네, 김현우입니다. 네, KT의 4분기 실적 정확하게 얼마나 나빠졌습니까? 네, KT 4분기 영업이익은 950억 원으로 지난 3분기 3,600억 원보다 74% 감소했습니다. 순이익은 180억 원으로 같은 기간에 92%나 감소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4분기 영업이익도 28% 감소했습니다. 아이언 국산 화재로 요금을 감면해준 비용이 4분기 실적에 반영됐습니다. 반면 4분기 매출은 5조 9,900억 원으로 3분기보다 0.8% 늘었습니다. 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4분기 실적은 어땠습니까? 두 통신사도 4분기에 실적이 악화됐습니다. SK텔레콤의 4분기 영업이익은 3분기보다 25%, LG유플러스는 54% 감소했습니다. 통신사들 영업이익이 동시에 급락한 이유는 올해 5G 상용화 서비스를 앞두고 투자와 마케팅 지출을 늘렸기 때문입니다. 또 지난해 말 출시된 아이폰 신제품의 마케팅 비용도 많이 들었습니다. 반면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으로 통신사들의 수익성은 나빠지고 있습니다. 네, 통신사들의 실적 언제쯤 반등할 수 있을까요? 통신사 실적 부진은 적어도 올해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달 5G 상용화 서비스라는 호재가 있지만 5G 가입자가 늘고 실적 상승으로 이어지려면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5G 설비 투자는 계속해서 통신사 실적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앞으로 케이블 TV 인수 등 통신사들의 새로운 먹거리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서울시가 오는 15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합니다. 오늘 관련한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서주연 기자. 네, 서주연입니다. 네, 미세먼지 때문이죠. 서울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에 제한이 생긴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주 금요일인 15일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배출가스 5등급 수도권 차량은 다음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시 내 운행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적용 대상은 40만 대로 추정이 되는데요. 당국은 CCTV 51대로 도로를 실시간 감시해 운행 제한을 어기는 차주에게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5월 31일까지 2.5톤 미만 차량, 수도권의 등록 차량, 저감장치 부착 차량, 그리고 장애인 차량과 정부 차량 등은 적용이 유예됩니다. 그러나 6월 1일부터는 단속 대상이 전국 5등급 차량 245만 대 전체로 확대되는 만큼 서울시는 조기 폐차, 저감장치 부착 등을 권고했습니다. 네, 이 밖에도 고농도 미세먼지 발령이 나오면 다양한 조치가 이루어진다고요? 네, 15일 이후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이 되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도 휴원, 수업 단축 등이 권고가 됩니다. 미세먼지로 인한 어린이집 임시 휴원은 출석으로 인정이 되는데요. 현재 유치원과 학교는 미세먼지가 나쁨 이상이고 학부모 연락이 있을 경우 질병 결석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철거, 굴토 등 각종 공사장의 공사 시간도 단축 조정되고 이를 어기는 사업장은 계도 없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서주연입니다. 현재 0.35%, 2,188포인트. 코스닥은 0.34%. 코스피 현재 0.35% 오름세 2,188포인트에 거래되고 있고 코스닥은 0.35% 내림세 730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양지수 모두 혼조세 보이고 있고요. 오늘 주목해보실 종목들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각 2%씩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전자 45,950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76,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수소차 관련주와 관련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서울 도심에 수소 충전소를 설치한다는 소식이 올라오면서 수소주 관련주들 모두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대원강업 같은 경우에는 19% 강세 보이고 있고요. NK는 2%, 현대차 1%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신한지주 보겠습니다. 지금 신한금융과 토스가 제3인터넷 전문은행에 도전장을 냈다는 소식이 올라왔는데요. 신한주주는 1% 내림세 42,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아난티 같은 경우에는 6% 급등세입니다. 사회이사인 짐 로저스가 방북한다는 소식에 27,1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LG전자 같은 경우 4% 오름세입니다. 현재 1분기 실적 개선 전망 속에 72,1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